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 매치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73.94포인트, 3.87% 하락한 1834.33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39% 내린 563.4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전날의 상승세를 저버리고 급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5.85%,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5%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 선언은 새로운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라는 평가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이로 인해서 불안감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WHO는 이 팬데믹 선포를 고심했지만 결국은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이동 제한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을 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지면서 시장의 실망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우리 시장 이 거래소 쪽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고요.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변동폭이 더욱더 커지면서 시장은 말 그대로 패닉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 더블 매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하게 또 자세하게 또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체험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려운 장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심사인단 전문가님 그리고 닥터광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장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보기가 무섭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요, 장 중반에 1800선을 깨지나 했었는데 다행히 장 막판에 들어서 기관이 또 매수 규모를 조금 늘려주면서 3.87% 하락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5만 원 선, 8만 원 선 깨졌다가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지만 이겨내기는 역부족이었고요. 내리내리 제가 지금 쭉쭉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란불 을 켜냈고요. 빨간불 켜낸 종목은 단 한 종목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1,453억 원 순매수 우위를 보여준 것이 눈에 띄는데요. 이것도 또 동시효과 상황에서 조금 더 매수 규모를 확 늘려주면서 5.39% 하락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HLB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면서 빨간불 켜냈고요. 다른 종목들은 내리내리 지금 하향세를 보여줬습니다. 바이오 쪽으로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수 규모를 굉장히 늘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심사인단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예상됐던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항상 히든스탁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저점 아니다, 추가 하락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상된 하락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이 미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조정은 조금 더 미뤄지는 하반기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전반적으로 이 패닉셀이 나와주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하락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한두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으나 이제 조만간 저점을 잡아줘야 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S&P 500 지수입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변곡점 구간
이 구간대까지 어느 정도 좀 빠졌는데 저는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2,550포인트 정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120선 주봉상으로 120선 구간대를 지켜준다면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지수 움직임 대비 굉장히 좀 강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테슬라라든지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제 전반적으로 뭐 IT 반도체 기업들도 이 하락폭이 지수 대비 좀 조정폭이 깊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이 대표적인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한 달 동안 7조 이상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이 지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외인들이 지금 가격대, 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5만 원 초반대의 매도를 다 했는데 이 개인들이 이 물량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할 때 개인들한테 매도한 그 구간대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대에서 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5만 원을 이탈하는 구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구간대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증시가 이 조정이 끝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 여름에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있을 때 미중 무역 분쟁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을 때 하락했던 그 구간까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주면서 신용잔고가 5천억 이상 소화가 돼야만이 다음 주에 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요일까지는 조정폭이 조금 깊을 수는 있으나 어지간하면 이 작년의 저점을 깨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구간에서 PBR이 0.7 구간입니다. 0.7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펀더멘털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생상품이라든지 2008년과는 비교할 수 없게 지금 굉장히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닉셀 구간만 잘 넘어간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증시 반등 나올 때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힘을 더 내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닥통환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 투자자분들이 느끼시는 시장 하락의 피로도가 좀 심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일단은 힘들어하세요. 이 하락이 웬만하면은 지금까지 뭐 시장 하락이 나와줬을 때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전후로 좀 아무리 뭐 폭락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시장 같은 경우는 당장 뭐 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약 2달 이상까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피로감이 좀 크시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좀 피로감이 느끼실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작년부터 조금 이 실물 경제 쪽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경제가 좋지 않다, 경제가 좋지 않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줬었는데 사실 지금 이번에는 뭐 다 직전에 뭐 금융위기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뭐 금융위기라던가 IM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금 이 금융 시스템이 조금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조금 뭐 수치들 같은 경우는 견조한 가운데 실물 경제 쪽이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닥터왕이 봤을 때 좀 과도하게 현재 이 위기감이 표출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단은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 정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새로운 악재가 또 다시 이제 좀 돌발 출현을 하는 그런 시장이었죠. 바로 이제 사우디 쪽하고 러시아 쪽에 이 유가 관련된 회의가 조금 잘 못 되면서 유가가 갑자기 이제 급락하는 사태가 나와주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좀 폭락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은 근데 일단은 지금 지금 여러분들 뭐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우디 쪽하고 러시아 쪽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좀 회의와 관련된 재개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줬어요. 시장 하방 압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 폭락장이 언제 끝나느냐 이런 부분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당장 직전 폭락장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폭락이 심했었던 이 7월달 8월장의 폭락장 속에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의 폭락이 끄트머리에 가면은 갈수록 음봉의 길이가 좀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바로 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한번 보시면은 이 하락장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때 당시 때 저점 구간에서 들어왔었던 음봉 크기 같은 경우는 3% 2% 정도에 그쳤죠. 근데 오늘 거의
코스닥이 6%가 밀렸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현재 폭락장의 끝을 갈수록 음봉의 크기가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짜내게 하면서 하방에서 매수세가 지금 좀 실종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지금 밀리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위기감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지금 닥터원이 봤을 때 단기 반등 시도는 내일 잡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개파락을 하는 구간이 나와주고 나서 좀 하락을 하다가 밑꼬리를 만약에 달아준다라고 하면은 단기 반등 시도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작이 될 정도의 어느 정도 폭락장을 끝낼 수 있을 정도의 시장 하락이 오늘 있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과거에 가장 큰 하락이 폭락장의 마지막에 왔었다라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거의 다 왔구나, 버티셔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 매치. 둘,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수익률 더블, 재미도 더블. 히든스탁 더블 매치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를 가리게 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 승부하게 됩니다.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는데요. 이 종목은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치열한 전략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치열한 히든스탁 더블 매치입니다. 개인전 수익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1위가 암행어사 전문가님 46.37%,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40% 이상의 수익률을 주시면서 1위를 차지해 주셨고요. 2위는 양기비 전문가님, 3위는 닥터관 전문가님, 그리고 4위는 신사인원 전문가님께서 차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요, 전략 수정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사인원 전문가님의 마이크로 디지털 손절가를 변경할 건데요. 기존 13,000원에서 변경한 가격은 12,000원, 그리고 우수 AMS도요, 손절가 조금 더 여유 있게 3,000원으로 변경해 드립니다. 잘 참고하셔서요, 꼭 대응 잘 하셔서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AS 할 건데 심사인원 전문가님, 네. 1위였는데요. 네. 갑자기 4위로 떨어지셨어요. 네. 왜 그런 거예요? 뭐 증시 빠지는데 뭐 종목이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일단 제가 하락장이 온다고 하면서 종목을 정리를 할지 말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장에 수익을 줬었고요. 이제 수익을 줬다가 하락을 했을 때 이것을 이제 매도 처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보여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한번 매도한 종목은 다시 편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제가 원하는 수익률까지 올라오지 않았고요. 이 증시의 하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했다면 이 증시 회복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종목을 정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증시가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뭐 5% 정도 더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0원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구간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터치를 하면 무조건 손절이 되기 때문에 이
장중에 주가가 흔들리면서 한번 터치를 하고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 이 종목이 손절 처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손절가를 좀 낮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전에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스권 구간대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증시와 함께 이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증시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뭐 몇십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세가 나오지 않았거나 과하게 하락이 나왔거나 어쩌다가 한번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폭이 줄어든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오늘 장에 급락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이 심리적으로 이 좀 불안했던 그런 이제 수급들이 좀 정리가 되는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심리전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누가 잘 버티고 네. 누가 잘 이겨내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럼 영화테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일은 3월 11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2,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역시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이 빠지면서 많이 빠졌어요. 7.66%나 급락하면서 11,4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전기차 관련해서 매집 흔적이 있고 박스권 차트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뚫는다면 쭉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이 내려앉으면서 쭉쭉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외국인이 수폭이지만 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40%가 외국인들의 자금이고요. IMF, 그다음 금융위기 쭉쭉쭉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야금야금 들어오면서 700조 가량을 이제 이 형성을 하는 그런 이제 대규모의 그런 투자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단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증시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장에서도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 대부분은 실적주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기대가 되는 가치주, 성장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회복할 때 충분히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단발성으로 이 위에서 매수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2달가량 이 스윙을 대회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회복하는 구간까지 생각을 해서 이 종목들을 편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도 120선 구간대를 지켜주면서 주가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차트를 봤을 때에도 이제 월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조정폭이 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 미증시에서도 테슬라가 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고 이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았지만 120선 구간대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상에 이평선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캔들의 흐름을 봤을 때 박스권 이탈하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구간에서 종목을 편입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저는 관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지금 구간 증시가 변동폭이 큽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편입을 했고 지금 구간에서 좋은 종목 편입했기 때문에 하락폭을 생각하는 것보다 어차피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 종목도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수 AMS는 어떨까요? 매수일은 3월 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아까 손절가 변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3,200원에서 3,000원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잡고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으로 봐도 되겠죠? 네네네. 사실 지금 구간까지 저와 함께 이 종목을 편입하고 정리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 종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TV에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도록 가져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포트에서 손실이 크지만 나중에 올라올 때 또 강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제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 이 조정폭은 굉장히 이 거래량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매도할 물량이 거의 없다. 대부분 이제 바닥권까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손절가를 좀 낮춘 이유는 지금 증시가 워낙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 지금 구간에서 흔들리면서 터치를 할 것을 염려를 해서 손절가를 좀 아래로 설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20선 구간대 지지 받아주고 있고 추가적인 반등 나올 때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 이 수소차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닥통한 전문가님의 종목 볼게요. 현대공업입니다. 매수일은 3월 1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250원인데 수익률 7.26%에서 수익 실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현대공업 오늘은 좀 많이 힘들었어요. 9.4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우리는 그 전에 또 수익 실현 의견을 주시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요? 지금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시장이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추가적인 변동성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뭐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좀 반대장을 생각을 하는 그런 조금 선택지를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폭락장이 끝나고 나가지고 어떤 종목이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시장 속에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반등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겠습니까? 미래 조금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데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최근 7월달, 8월달 하락장 속에서 가장 많이 이제 올라갔었던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고려산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이 구간에서 지금 6월 달에 강력한 뭐 상한가 두 방 터치면서 한 80%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이러다가 증시가 빠지다 보니까 두 달 동안 이때 7월 달, 8월 달 여러분들 뭐 기억을 하시다시피 일본 쪽과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이 무역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터지다 보니까 증시가 굉장히 폭락을 했었죠. 코스닥 쪽에서 사이드카도 나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에 저점 구간을 찍고 나가지고 반등을 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폭락장이 나오기 전에 급등을 했었던 그냥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50% 이상 강력한 급등을 보였었던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1월 달 중순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급등 나왔었던 종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코로나 수혜주들밖에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코로나 관련주 말고 급등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 바로 테슬라 쪽에서 나왔었던 바로 이 자동차 전장 부품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방금 이제 뭐 신사임당 전문가님도 종목들 뭐 브리핑 해주시는 거 보니까 뭐 영화체크라던가 우수MS 뭐 기타 등등등 종목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전부 다 지금 뭐 저랑 뭐 관점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 종목도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공업이라는 종목도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증시가 떨어지기 전에 1월 달에 테슬라가 폭등을 하면서 거의 뭐 올해만 지금 뭐 거의 뭐 폭발을 해가지고 $900까지 갔었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이 뭐 물론 테슬라 수혜주는 아니지만 자동차 부품주가 같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증시가 1월 달 중순부터 빠지다 보니까 쭉 같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타이밍에 있어서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급등할 종목, 시장에서 좀 강하게 급등할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차량 전장 부품주가 지금 테슬라 폭등으로부터 한 차례 더 급등을 할 구간이 나와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시장 변동성 속에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단 매도 구간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이 장기평선 구간에서 저점 구간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크게 30% 이상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체험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자 기다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히든스타 더블 힌트 1. 그러니까 요즘 택배, 물류 쪽이 굉장히 핫한가 봐요. 오늘 기사 보니까 신세계 쪽에서도 택배사를 좀 인수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던데요. 일단은 전국적으로 이미 인프라가 보유가 되어 있다. 뭘까요? 기억나는 게 하나. 한 종목 있으세요? 제가 뭘 편입할지 아시고 벌써 아신다고 하시지? 뭘까요? 일단 뭐 그 종목, 종목명을 뭐 바로 알려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 시장이 어려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머리도 아프실 텐데 머리를 많이 쓰시지 않도록 오늘은 좀 힌트를 가볍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전국적인 인프라를 보유한 택배 관련된 종목이고요. 오늘 대부분의 이 택배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뭐 슈퍼를 나간다든지 뭐 밖에서 외식을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뭐 택배라든지 뭐 배달 음식이라든지 이런 집에서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들이 굉장히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척분도 이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지금 뭐 집에를 못 들어가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바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전국적인 인프라를 보유한 이제 택배 관련된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고요. 오늘 뭐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을 키웠지만 밑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때 대장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열어볼까요?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히든스타 더블 힌트 2. 저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택배를 할 때 기름으로 가는 차를 움직이니까 유가가 오르면 나쁜 거 아니에요? 유가 지금 유가 떨어지고 있어서? 네네네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오펙 회의가 불발이 되면서 유가를 비롯해서 미증시를 흔든 게 사실은 이제 코로나 다음에 미증시와 글로벌 증시를 흔든 게 이 유가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지금 뭐 선물이라든지 굉장히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으셔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펙 합의가 된다면 뭐 당연히 증시가 저점을 잡겠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답이 나오지 않았고 코로나는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럼 지금 구간에서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서 이 근무를 보시는 이제 콜센터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마스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교육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종목이 한 번은 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편입을 했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에서 이 좀 예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것 같아요. 들으셨죠, 지금? 지금 일단은 택배 관련주들이 다 박살이 났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힌트로는 택배 관련주들 중에서 일단 추세가 안 깨졌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한 두 종목 정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한익스프레스라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 관련된 거 내용들이 하나가 참전을 한다 만다라는 소식 나오다 보니까 이 한익스프레스가 하나 회장님하고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서 급등을 한번 했다가 그냥 이제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택배 관련된 내용으로 보다는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좀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종목 본다라고 하면은 동방이라는 종목이 지금 있습니다. 동방 쪽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쿠팡 관련주로 지금 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다가 현재 지금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제자 좀 양봉해서 오늘 하락이 좀 멈췄다라는 게 단기 평선 구간에서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게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님과 양귀비 전문가님 한 팀이시잖아요. 마음이 잘 맞나 봐요. 우리 양귀비 전문가님께서 한익스프레스 편입 의견을 주셨거든요. 근데 동방 예의지국에서는 또 뭐가 있을지 양보를 하나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히든스타 더블 힌트 3. 아이고. 수급도 좋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거 돌파하려고 준비하고 있나 봐요. 네네네네. 오. 뭐 기비님도 저랑 좀 같은 뜻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순환매 구간에서 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 좀 어떤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움직일까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뭐 마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종목이 같지는 않고요. 일단 최근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 이후에 급락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할 때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알서포트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상승 이후에 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택근무 관련된 이슈로 나와주면서 이 종목이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ECS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이슈와 함께 상승하고 다시 한번 이 상승 직전에 이 주가까지 올랐다가 상승할 때 강한 파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적으로 봤을 때 이 거래량과 함께 상승한 이후 이 눌린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차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메시지 왔어요. 사임당님 동방 대박 냅시다라고도 왔고요. 역시 이쁜 사임당님 이 어려운 장에서도 센스 짱이십니다 라면서 하트 뿅 보내주셨습니다. 동방 예의지국, 동방신기, 동방불패, 동방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예의가 바른 종목이라고 동방 외쳐주셨습니다. 대림제지도 보이고요. 한진도 보입니다. 겁나 이쁜 심사임당님 이것은 동방입니다 라면서 선물 주세요 라고도 메시지 보내주셨고 로젠택배 아닐까 라도 보내주셨습니다. 의리한 그녀는 신사인당님 화이팅입니다요 라는 메시지만 보내주셨고 화이트 블라우스 참 어울리신데 방송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증시 더 밀린다고 하신 말씀 정말이네요. 정말 잘 보신다 라면서 또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동방 쪽으로 길들 기울어져 있는데 저도 동방에 아까는 사실 다른 정보 생각했는데 동방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참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닥터강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열어볼까요? 닥터강 전문가님의 히든스타 더블 힌트 1. 테슬라 아까 나왔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 기사 또 본 것 같은데 테슬라가 또 제조업 부분에서 주가 1위, 시총 1위를 차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는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쪽인데 올해 지금 이제 테슬라 쪽이 $900 돌파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지금 추월하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예요. 아무래도 전기차 쪽이 지금까지는 뭐 4차 산업 쪽에서 테마주 쪽으로만 지금 얘기들이 나오다가 이번에 올해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는 뉴스가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올해 턴어라운드를 해서 지금부터는 전기차가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주로서 이제 급등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속에서 차량 전장 부품 관련된 종목들 굉장한 급등세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장주를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테슬라 쪽에다가
직접적으로 부품들을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여러분들에게 현재 이 증시 속에서 급등을 할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나오냐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반등장 속에서 상승을 100% 200%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을 폭락장 전에 1차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이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종목 예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글벳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글벳 같은 종목도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지금 이제 이 돼지열병 관련된 내용 중국에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7월달, 8월달 증시가 붕괴되기 전에 거의 한 150% 정도 날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7월달, 8월달 증시가 내려가다 보니까 반토막 정도 났다가 결국에 증시가 1%, 2% 올라갈 때 1%, 2%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결국에 이 올라갔었던 종목이었었던 이글벳이 점상 두 방 날리고 거의 단기적으로 한 150% 정도 더 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지금 코로나 관련주 말고 쌌던 종목이 반등장 나올 때 제일 많이 갈 텐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급등 나온 섹터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테슬라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폭등을 했는데 이 종목이 지금 반등장 나올 때 100%, 200%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닥터관 전문가님의 히든스탁 더블 힌트 2. 예전에 저랑 방송했을 때 요 품절주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 너무 멋진 남자는 또 금방 품절되니까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멋진 종목이군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일단은 증시가 하락장이 나오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종목은 안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왜 안 빠졌냐? 좋은 종목이어서 안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파는 사람들이 없다 이겁니다. 유통 물량이 최대 주주가 거의 지금 60%, 70%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주포들이 이 종목을 팔지 않으면서 현재 주가 자리에서 굉장히 자리 유지를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냥 여러분들에게 예시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남영비비안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유통 물량이 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초품절주 중에 한 종목이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여기서 M&A, 쌍방울 쪽과 M&A 얘기가 나와가지고 폭등을 한번 했다가 쭉 눌리다가 이제 급등 구간이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나왔죠. 이 종목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는 닥터강이 이 종목 외국인 매수세 이 구간에서 거의 유통 물량 점령하다시피 엄청난 매수세가 외국인이 샀다. 그러면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상한가 거의 3방까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한 90% 올라갔죠.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도 하락장 속에서 오히려 지금 주가 관리를 해주면서 오히려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하면서 지금 이 종목 반등장 속에서 테슬라 수혜까지 같이 가가지고 날아갈 것 같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장이당 전문가님 눈치채셨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고 품절 상태에 있고 외국인에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 있고 테슬라의 상승세에 편입을 해가지고 같이 함께 올라갈 수 있다. 뭘까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보이는 네. 그런 이제 최대 주주의 물량을 제외하고 또 따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상장 이후에 가장 이제 시세 탄력이 좋았던 센트럴 모텍이라는 종목이 일단 후보군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트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세 탄력이 나왔던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센트럴 모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낙스라는 종목을 또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1,645원에서 이제 10,000원대까지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에서도 이제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 단기 이평선 수렴하면서 차트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장세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 종목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편입을 했던 우수 AMS가 있는데 이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산업이 있습니다. 우리산업이나 이제 다른 이제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종목들과 유사한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이 굉장히 많네요. 그럼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닥터강 전문가님의 히든스탁 더블 힌트 3.
물론 심사인단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종목들 말씀해 주셨지만 폭락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굉장히 폭락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우리 증시 속에서 웬만하면 하락장 속에서 한 300종목 정도는 상승을 하는데 오늘은 100종목도 상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이 떨어지는 것도 뭐 평균적인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 종목이 폭락장 속에서도 양봉을 띄운 종목이다.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맞추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방금 뭐 신사임당 전문가님께서도 테슬라 납품 관련된 종목들을 싹 읊어보셨는데 제가 뭐 말씀을 해주실 때 다 쳐봤는데 다 오늘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면서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오늘 올라갔었던 종목이다. 그러면서 지금 품절수혜가 나오면서 최근 폭락장 속에서 증시가 20% 박살이 나는 시장 속에서도 안 박살난 종목이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최근 들어가지고 거의 한 10억 정도 순매수를 강하게 매집을 한 품절수혜 나오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반등장 속에서 대장주가 이 종목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문자 정말 많이 오고 있네요. 닥터관 전문가님 센트럴 모텍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아니, 우리 이렇게 실시간 채팅창에서 의사님 하시길래 누군가 할 때 닥터관 전문가님을 의사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닥터 리버님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멋들어지게 잘생기셨습니다. MS 오토텍 이렇게 보내주셨고, 센트럴 모텍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동방 예의지구 너무 웃기시다고 또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백광산업, 대우부품,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심사위원 전문가님께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 쏟아지고 있어요. 마음도 이쁘고 얼굴도 예쁘신 사인당님 시황 참 예리하게 잘 보십니다. 하면서 하트 뿅. 동방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일단 닥터관 전문가님께는 종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왔는데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관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기다리고 기다렸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먼저 심사인당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5, 4, 3, 2, 1. 동방이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센스 있으시다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 종목으로 1위로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요? 왜 갑자기? 이제 겸손하게 하려고요. 네네. 네.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이제 다들 이제 예의가 바르셔서 이제 앞으로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보시겠다 문자 주신 분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종목을 오전부터 사실 좀 픽을 했습니다. 오전부터 픽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호가창을 좀 봤었고요. 분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분봉상 저는 이제 이렇게 수렴하는 차트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60분봉인데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중간중간 이 거래량 들어온 흔적이 굉장히 보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이제 N자형 파동이 될 수 있는 일목균형상 26선까지 이제 도달한 그런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 박스권 했는데 주봉상 박스권을 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장대음봉 나오면서 거래량 터졌는데 이때는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강력한 매물대였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5주선상 이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더라도 어지간하면 60선대 지지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의 매수가는 제가 1,800원에서 2,200원까지 이제 설정을 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증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잡고 싶었는데 이 매수가 안 될 것을 염려해서 좀 가격 전략을 조금 좀 폭을 넓게 잡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에 이 돌파를 하고 이 전에 형성했던 고점대인 2,800원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완전하게 박스권 하단은 1,400원대인데 일단은 지금 이 거래량 동반하면서 처음
상승 나왔던 그 이제 중간 라인인 1,600원대를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인단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동방이었습니다. 매수 범위는 1,800원에서 2,200원 사이, 그리고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1,6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닥터가 전문가님, 이렇게 입이 약간 나오신 것 같은데 이 종목 마음에 안 드세요? 아무래도 뭐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심사임당 전문가님이 아까 뭐 호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조금 마음이 조급해지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시장 반등세 속에서 올라갈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뭐 시장이 하락할 때 올라가야 되는 코로나 수혜주 쪽으로 보면은 오. 단기적으로 올라가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차트 보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뭐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은 뭐 지금 단기적인 전략으로 좀 잘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뭐 좋은 결과 나오시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럼 우리 닥터만 전문가님, 조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가지고 오신 좋은 대장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닥터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TV 방송 보시는 분들 뭐 지금 뭐 재택근무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사실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손이 조금은 느리시거나 초보분들이다라고 하더라도 50% 이상, 10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금 한 2주 정도에서 4주 정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선호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폭락장이 끝날 때마다 닥터강이 꼭 100%짜리 종목은 하나씩은 터쳐드렸었던 것 같아요. 당장 뭐 10월달, 2018년도 10월달 당시 때 폭락장 이후에 뭐 남선알미늄도 한 130% 날라갔고, 뭐 진양화학 같은 종목도 한 70% 날라가고, 이번에 폭락장 속에서도 7월달, 8월달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폭락장 속에서도 이글벳이 한 120% 날아가고, 그리고 고려산업이 한 100% 정도 날아갔죠. 그럼 이번에 폭락장, 이번에 코로나 사태 폭락장 다음에 분명히 반등장은 나올 거예요. 어차피 하락장 속에서 나오는 구간에서 하락장이 마무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코스닥 음봉이 길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지금 저점 구간이 나오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어느 정도 반등장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종목이 정말 많이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등장에서 급등할 종목, 대장주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그 전에 폭락장이 나오기 전에 급등했었던 종목이다. 그게 바로 테슬라 수혜주 쪽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패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바로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또 히든스탁 더블 매치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계좌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밝혀드립니다. 히든스탁 더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품절주가 무엇이냐, 어떤 걸까요? 품절주라는 게 지금 이제 뭐 최대 주주가 굉장히 많이 네.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좀 급등을 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좀 강해지면은 많은 금액대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주포들이 부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덜 물량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급등을 시킬 수가 있는 품절주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최근 상승세 속에서 나온 종목들, 그러니까 하락장이 나오고 곧 반등장이 나오는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당장 내일 상한가를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좀 그렇지만, 닥터방이 말씀드릴 때 3월 달 정도 안에 이 종목 상한가 한 방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방송 마치고 9시 이후부터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리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폭락장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테슬라 수혜주 쪽에 한 종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급등할 종목들 꼭 꼽아보시기 바라겠고, 하락장 고생하신다 말씀드리겠고, 어느덧 하락장 끝이 날 거다, 파이팅 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고민도 크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싹 해결해 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시장 하락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지금 이 저점 구간대를 지나서 공포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장 속에서는 일단은 다음을 준비를 하는 그런 시점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이 지금 시장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시장이 이 정도면은 저점일 것 같은데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하면은 이 종목을 잡으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패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심사인단 전문가님 그리고 닥터관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닥터관 전문가님의 오늘 히든 종목 바로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하시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또 MTN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